이게 진짜 열차라고요? 처음 한국의 KTX를 본 우즈베키스탄 고위 관계자의 말이었습니다. 거친 사막과 넓은 초원을 가로지르며 마치 바람처럼 달리는 열차. 그 조용함과 속도, 정교함 앞에서 모두가 말을 잃었습니다. 유럽 기술이 최고라던 일부 기술자들마저 KTX 앞에서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 모든 건 단지 빠른 열차라는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대체 한국의 열차는 어떤 점에서 그들을 압도했던 걸까요? 그리고 왜 대통령까지 나서 이건 기술이 아니라 예술입니다 라고 말했을까요? 잠깐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놀라운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서울은 생각보다 조용한 도시였습니다. 복잡하고 시끄러울 거라 생각했는데 공항에서부터 우리를 맞이한 분위기는 어딘가 질서정연했고 사람들은 분주하지만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즈베키스탄 철도청에서 파견된 시찰단으로 한국의 고속철도 KTX를 직접 타보기 위해 서울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다들 아무 말도 없었죠. 다소 긴장된 공기 속에 각자 마음속으로 의심을 품고 있었을 겁니다. 한국이 고속열차를 우리 땅에 깐다. 러시아나 유럽 시스템도 있는데 왜 하필 한국인가? 그런 생각들이 조용히 떠다녔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가이드가 우리를 이끌고 플랫폼으로 안내했습니다. 이미 대기하고 있는 열차는 먼 미래에서 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매끈하고 은빛이 흐르는 차체. 잡음 하나 없이 정렬된 객차의 실루엣. 솔직히 말해 그 순간부터 이미 눈으로는 경계심이 풀리고 있었죠. 탑승을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좌석은 넓었고 다리를 쭉 뻗어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창문은 크고 맑았으며 특히 놀라웠던 건 소리였습니다. 분명 대형 고속열차인데 출발음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가속이 시작됐을 때도 몸이 느끼는 흔들림이 거의 없었습니다. 조용했고 부드러웠습니다. 우리 팀장님이 작게 중얼거렸죠. 진짜 움직이는 거 맞아? 속도계는 이미 시속 200km를 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린 커피를 흘리지 않고 마실 수 있었고 노인들도 별다른 흔들림 없이 편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알고 있던 철도가 아니었습니다. 빠르기만 한 게 아니라 사람을 중심에 둔 이동수단 같았습니다. 객차 곳곳엔 정리된 표지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블록, 노약자 좌석과 유아동반 공간까지 배려가 배어 있었고 그 모든 게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러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걸 우리 땅에 도입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속도보다 감탄이 앞섰던 순간, 눈으로 본 기술보다 마음으로 느껴진 철학. 그게 첫 인상이었습니다. 함께한 동료들도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의심은 말없이 사라졌고,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두가 속으로 뭔가를 정리하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죠. 정확히 58분 만에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지연도 없었고 그 어떤 소란도 없었습니다. 열차가 완전히 정지하자 우리 옆에 있던 한국 안내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게 KTX입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철도는 늘 시간에 쫓기고 소음에 시달리고 사고를 걱정했지만 이곳엔 그런 불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열차가 멈추었을 때도 그 조용한 기운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말문이 막히는 경험이었습니다. 속도나 기술 때문이 아니라 그걸 대하는 태도와 방식에서 우린 이미 뒤처져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저는 그날 이후 이 한국의 열차를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새로운 기준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한국 KTX를 타기 전까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특별한 감정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전자제품 잘 만드는 나라. 가끔 스마트폰이나 TV 뉴스에서 등장하는 나라. 그 정도였죠. 특히 철도 분야에서만큼은
우리는 러시아 기술에 익숙했고 유럽 기준을 따라가는 게 맞다고 배웠습니다. 자부심도 있었고 적어도 한국에게 배운다는 건 상상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한국 KTX가 우즈베키스탄에 시공된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제 머릿속에는 의심부터 들이쳤습니다. 중국도 있는데 왜 한국이지? 비용을 줄이려다 안전을 놓치는 건 아닐까? 괜찮은 시스템이긴 해도 완성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분위기였습니다. 기술자들은 기술만 보는 게 아닙니다. 정치적 흐름, 신뢰도, 정비, 편의성까지 모든 걸 종합해서 판단하죠. 그런데 한국은 아직 그런 경험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회의 자리에서 한 동료는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한국 열차는 빠르기만 하지 지속성과 안정성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그 말에 대부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저도 그 편이었죠. 우즈베키스탄의 기후는 혹독하고 여름은 사막처럼 덥고 겨울은 얼어붙습니다. 그런 극한 환경에서 한국 시스템이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우리 땅에서 작동할 수 있을까? 의문은 커져만 갔습니다. 심지어 일부 현지 언론에선 한국이 우즈베키스탄을 시험장 삼고 있다. 실험적인 프로젝트로 세금만 낭비된다는 비판 기사도 쏟아졌습니다. 그 기사들을 읽으며 저 역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신은 시운전 당일 아침까지 이어졌죠. 아직 기억납니다. 열차를 타기 전날 서울의 호텔 방에서 저는 동료와 조용히 맥주를 나눴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어차피 한국 것도 비슷비슷하겠지. 기술이 발전했대도 본질은 변하지 않아. 저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에겐 KTX는 하나의 쇼였습니다. 좋아 보이려는 화려하게 포장된 제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우리가 탑승한 열차는 말 그대로 우리의 고정관념을 박살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편견을 뚫고 달렸고 우리는 그 앞에서 서서히 입을 다물게 됐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른 건 그동안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들이었습니다. 기술력이라고 생각했던 건 사실은 오래된 관성일 뿐이었고 검증이라고 말했던 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한 핑계였죠. 돌이켜보면 그날 서울역 플랫폼에 들어선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그 생각에서 벗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다만 그걸 인정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을 뿐이죠.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기술자라면서 기술보다 출신지를 먼저 받고 기계를 보기보다 선입견부터 앞세웠으니까요. 우리가 진심으로 바꿔야 하는 건 시스템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에 한국의 열차가 있었던 겁니다. 열차에서 내린 후 우리는 곧바로 한국 측 운영진과 기술 담당자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시운전을 마친 직후라 모두 조금은 들뜬 분위기였고 분명 다들 감탄했지만 그 감정이 곧바로 믿음으로 이어지기에는 아직 부족했습니다. 눈으로 본 건 훌륭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알고 싶은 건 그 아니었죠. 표면적인 성능보다 더 깊은 것, 즉 시스템과 철학이었습니다. 기술 브리핑이 시작되고 우리는 세세한 항목 하나하나를 짚기 시작했습니다. 운행 시스템의 자동화 수준, 비상 상황 발생 시의 대응 프로세스, 정비 주기와 예비 부품 공급 체계. 모든 질문은 직선적이었고 한국 기술진도 마치 준비라도 한 듯 막힘없이 대답했습니다. 한 가지 인상 깊었던 건 사고 시 시나리오별 대응 매뉴얼이었습니다. 단순히 예측 가능한 상황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예측이 불가능한 비정상 상황까지 가정해 탑승객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는 시나리오가 수십 가지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터널 내 정전 발생 시 승객들이 패닉에 빠지지 않도록 열차 내부 LED 조명을 자연광과 유사하게 조정하고 자동으로 스피커를 통해
승무원이 안내 멘트를 제공한다는 항목이었는데 그걸 듣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있다는 느낌. 그게 너무 진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기술은 기능 위주여야 한다고 배웠고 효율성이나 속도 같은 수치에 집착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사람이 열차 안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까지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항목은 객차마다 설치된 전용 비상 구호 키트였습니다. 그 안에는 기본 응급 약품뿐 아니라 아이를 위한 작은 담요, 노인을 위한 간단 지지 장치, 그리고 정전 시 전원을 사용할 수 있는 충전 보조 배터리까지 포함돼 있었죠. 이쯤 되니 우리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철도라는 공간 안에서 사람을 어떻게 돌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켜켜이 담긴 결과였죠. 잠시 휴식 시간에 한국 기술자 한 분과 따로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열차는 결국 수많은 사람들의 하루를 싣는 공간이잖아요. 속도보다 더 중요한 건 그 하루가 안전하고 편안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순간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말은 단순한 멘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열차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보여주는 철학이었습니다. 기술은 비슷할 수 있습니다. 속도는 따라잡을 수 있고, 소음도 줄일 수 있고, 디자인도 흉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철학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 우리가 배워야 할 본질이 있었습니다. 그날 간담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우리 팀의 한 기술자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따라잡으려 했던 건 겉모습이었구나. 진짜는 이 안에 있었는데 말이야. 그 말이 제 마음에도 깊이 박혔습니다. 우린 빠르게 달리려 했고 멀리 가려 했지만 사실 그보다 중요한 건 함께 가는 사람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도착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그날 이후 제 모든 기준을 바꿔놓았습니다. 한국 방문 마지막 날, 우리 일행은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이 마련한 소규모 공식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예정보다 일정이 길어졌지만 마지막까지도 일정에는 단 한 줄도 허투루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 대해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의견을 정리해 보고할 시간이었습니다. 그 자리엔 우리 기술팀뿐 아니라 고위 정책 담당자들과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보좌관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예고도 없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신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모두가 놀랐고 분위기는 단숨에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기술 평가일 뿐이라 생각했던 이 만남이 이제는 하나의 국가적 결정이 되어가는 것을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예정된 도착 시간보다 10분 먼저 도착하셨고 단정한 수트 차림에 차분한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틀간의 시운전과 현장 평가를 진행한 모든 기술진과 운영진에게 감사를 표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끝나고 곧바로 브리핑 자료가 전달됐습니다. 화면엔 우리가 KTX에서 목격한 디테일과 감동이 조목조목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성능, 효율성, 승객 보호 시스템, 장애인 접근성, 정시율, 유지관리 비용까지. 우리는 며칠간 감탄과 경계를 반복하며 쌓아온 관찰들을 모두 그 안에 담아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자료를 조용히 읽으시다. 한 장을 넘기고 또 넘기다가 마침내 손을 멈추셨습니다. 그는 자료를 내려놓고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마치 몇 분처럼 느껴졌습니다. 회의실 안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고 모두의 시선이 그분의 입술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통령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예술입니다. 사람을 중심에 둔 기술. 그게 진짜 국가가 갖춰야 할 힘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에 앉아있던 모두가 조용히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떤 이는 무언가를 메모하는 척하며 눈가를 닦았고 한 기술자는 작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누구도 그 말에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말로는 늘 국민을 위한다 했지만 정작 시스템 설계에서 사람을 고려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기술은 기계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하루를 책임지는 것임을 한국은 우리보다 먼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대통령은 덧붙이셨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바꿔야 할 건 단지 열차가 아닙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를 새로 세워야 합니다. 그 말씀은 명확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단순히 어떤 열차를 수입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철학을 우리의 철도에 담을 것이냐는 질문이었죠. 간담회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우리 팀의 최고참 기술자 한 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린 그동안 철도를 만들었지만 이들은 길을 만들었네요. 그 말은 지금도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기술은 누구나 발전시킬 수 있지만 철학은 나라의 품격이 만들어내는 거라고. 그날 저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제 안에서는 많은 것들이 조용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올 때만 해도 그저 또 하나의 견학, 또 하나의 기술 검토일 뿐이라 여겼던 일정이 제 사고방식과 가치관, 그리고 제 철도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서울로 향하던 비행기 안, 창밖으로 흐르는 도시의 불빛을 보며 나는 내내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런 기술을 만들었을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람을 배려할 수 있었을까? 우리와는 무엇이 달랐을까? 그리고 결론은 기술의 차이가 아니라 태도의 차이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기술을 만들기 전에 사람을 먼저 떠올렸고, 속도보다 안전을, 효율보다 신뢰를, 그리고 무엇보다 기술을 통해 사람을 안심시키고 위로하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철도는 그 철로 위에 철이 아니라 마음을 깔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교한 기술력은 물론 훌륭했지만 진짜 감동은 그 모든 설계의 중심에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돌아와서 처음 회의를 열었을 때 제가 준비한 보고서에는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단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배려, 정직, 사람 중심. 그리고 철도는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하루를 품는 공간이라는 표현까지. 몇몇 동료들은 처음엔 생소한 눈빛을 보였지만 점점 그들도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최고참 기술자분이 그랬습니다. 우린 지금까지 늘 어떻게 더 빠르게 만들까? 어떻게 더 적은 비용으로 유지할까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걸 타는 사람이 어떤 하루를 보내게 될지부터 생각해야 한다고요. 그 말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공감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명확해졌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후 우리 팀은 기존의 노후 철도 리모델링 계획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한국 KTX에서 봤던 요소들을 하나씩 참고했고 우리 땅의 기후와 상황에 맞게 적용해 나갔습니다. 기술 협의가 필요할 땐 한국 측과도 적극적으로 교류했고 예전 같았으면 자존심 때문에 꺼렸을 일들이 이제는 당연한 선택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단순한 기술 강국으로 보지 않게 됐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겸손했고 자신들의 시스템을 자랑하기보다 우리의 상황을 더 많이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우리 기술이 불편하지 않으셨나요? 그런 질문들 속에서 저는 기술 이전에 사람이 있다는 걸 절감했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 시운전 때 탔던 열차를 떠올립니다. 고요했던 출발, 흔들림 없는 달림. 그리고 조용히 멈춰서던 마지막 순간까지. 그 안에 담긴 모든 설계와 움직임들이 하나의 말 없는 이야기 같았습니다. 그 열차는 사람을 태우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한국을 기술의 나라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사람의 나라였고 그들의 철도는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꾼 따뜻한 선로였습니다. 그저 열차 한 대가 가져다 줄 수 있는 감동이 이토록 깊을 줄은 몰랐습니다. 속도도 소리도 디자인도 인상적이었지만 진짜 마음을 움직인 건 그 열차가 달리는 방식이 아니라
그 열차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늘 기술과 산업의 나라라고만 생각했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니 기술을 통해 마음을 전하고 속도 속에서도 여유를 남기는 그런 철학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기술은 결국 돈이라고. 하지만 저는 이제 다르게 생각합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이고 사람을 위한 기술이 가장 멀리 갑니다. 그리고 그걸 보여준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앞으로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